안녕하세요. 나나TV 황동현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다 보니 외국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으로 방문을 해서 수술을 받으시는데요. 왜 한국으로 와가지고 가슴 성형을 하는지, 외국인들은 다른 점이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있죠. 가슴뿐만이 아니고 사실 한국이 성형 강국이에요. 성형 수술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나라가 저희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뭐 가슴 성형, 뭐 안면 윤곽 성형, 눈, 코 성형 굉장히 다양한 파트의 수술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슴 성형을 하는 데 있어서 미적 기준이 얼굴에 대한 것과 똑같이 다 달라요. 가슴 성형에 대한 미적 기준을 인종별, 나이별, 남녀의 기준으로 분석한 논문이 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PRS라는 저널에 실린 내용인데, 일반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아프리칸 어메리칸 흑인분들 또는 동양계 여성분들은 윗가슴이 좀 풍만한 가슴을 좋아하고요. 그냥 코카시안 백인분들은 아랫가슴이 볼륨이 있는, 쉽게 얘기하면 약간 언더북 같은 그런 모양을 좀 좋아하는 걸로 선호조사 결과가 딱 나왔고, 나이에 있어서도 조금 연령이 있으신 분들이 윗볼륨을 좀 선호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동일한 국가라고 하더라도 인종별로 조금 생각이 다르고 국가 범위로 확대를 하면은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예쁜 가슴, 미국 사람이 생각하는 예쁜 가슴, 독일 사람이 생각하는 예쁜 가슴, 이게 다 다릅니다. 개인적인 경험은 외국에서 오시는 백인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윗가슴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의외로 일본 분들도 윗가슴을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일본 분들이나 서구권 여성분들은 윗가슴은 좀 꺼지고 아랫가슴이 좀 늘어난 그런 가슴 모양을 좀 선호하시고, 한국 분들 그리고 동남아 분들은 대부분 약간 윗가슴이 볼륨감 있는 그런 모양을 선호하시는 게 SNS의 영향인가? 컨텐츠가 좀 그쪽으로 많이 만들어져서 그런가?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 큰 차이는 없지만 고려할 사항이 몇 가지는 있어요. 한국 여성분들은 유선 조직이 별로 없다 보니까 보형물 선택이나 수술 방법에 있어서 좀 약간 보수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서양 분들은 수술을 하러 오시기는 하는데 유선 조직이 상당히 큰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유선 조직이 한국 여성분들에 비해서는 좀 풍부해요. 그리고 지방의 두께도 한국 여성보다는 조금 두꺼운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여성분들의 99%는 이중평면법, 뭐 듀얼 플레인 이런 수술 방법을 사용하는데, 서양 분들은 근막하 수술 방법이나 유선화 수술 방법 이런 거를 사용해서도 많이 수술하게 됩니다. Country of about 50 million people reportedly has the highest rate of plastic surgery per capita. I guess everyone wants to be pretty, right? On the street in Seoul. 우리나라가 잘해요. 정말로 제가 이제 뭐 학술활동 학회 발표를 하다 보면, 학회에 가면 여러 나라에서 많이들 오시거든요. 외국 의사 선생님들도 와가지고 이제 대화를 나눠보고, 또 간혹 가다가 외국 의사 선생님들이 발표하는 거를 들을 기회도 있고, 그런데 확실히 한국의 성형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수술 방법적인 측면이나 수술의 결과면 그리고 수술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게 아무래도 좋은 결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좀 한국 성형을 높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각 국가별로 잘 발달한 분야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사망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심장마비잖아요. 관상동맥이 막혀가지고 급성 심근경색 같은 심장마비로 많이 사망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 비율이 좀 낮아요. 한국은 대부분 뭐 위암이라든지 대장암 이런 것들의 유병률이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술도 미국은 관상동맥 우회술 이런 수술을 굉장히 쉽게 빠르게 많이 하고요. 한국에서는 위암 수술을 쉽고 빠르게 잘 치료를 해요. 그래서 국가별로 수술 잘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난이거든요. 저 또한 만약에 제가 관상동맥 우회술을 받아야 된다,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하면 미국에 갈 의향도 있어요. 저는 물론 위암 수술을 받으러 미국에 가지는 않을 거예요. 위암 수술은 한국이 제일 잘하니까. 뭐 성형 수술도 당연히 한국에서 받았죠. 저는 항상 제일 잘하는 곳에 가가지고 수술을 받는 게 사람 마음 아닌가 싶어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한국까지 와서 성형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한 번 왔을 때 많은 수술을 한 타임에 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뭐 쌍꺼풀 하나 하고 코 하나 하고 그리고 가슴하고 뭐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한다면,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눈, 코, 뭐 얼굴뼈, 가슴 이렇게 세트로 해가지고 다 같이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또 그 중에 물론 한국 분들도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제가 옛날에 진료받던 분 중에 하나는 그 바비 인형 누군지 아시죠? 그렇게 가슴 이만해가지고 갈비뼈 빼셨던
그분도 이제 상담을 해드렸었거든요. 물론 수술은 안 했어요. 그 당시에도 보형물이 이만한 게 들어가 있어서 안 했는데, 그렇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갈비뼈도 빼고 보형물도 1000cc 넘는 거 넣고 뭐 입술도 이만하게 만들고 뭐 이러는 분들이 계시기는 하세요. 한국 분들이 와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약간 차원이 다른 그런 거를 좀 봅니다. 그냥 저희 병원도 마찬가지지만 사후 관리에 대해서 환자의 불편감 해소, 조금 더 빠른 회복 이런 거를 위해서 제공을 하는 건데, 외국 사람들은 신기하게 사후 관리라든지 수술 후 마사지 아니면 고주파 관리, 흉터 관리 이런 거 별로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수술이 잘 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와서 한 이틀 계시다가 가고 뭐 일주일 계시다가 가고 그래가지고 사후 관리를 많이 안 받고 가십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수술 결과가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사후 관리를 하면 붓기가 조금 더 빨리 빠지고 회복 속도를 조금 더 높여주는 데 도움이 되는 거니까 사후 관리의 프로그램을 꼭 받지 않는다고 해도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혹시 여기에서까지 찾아왔어? 라는 좀 생각지도 못한 나라에서 오신 혹시 환자? 저희 병원에는 진짜 전 세계에서 다 오거든요. 근데 왜 여기서 왔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칠레 직항하는 비행이 없을 텐데 칠레 바로 옆에 성형 강국인 브라질도 있고, 북아메리카로 가면은 베버리힐스 좋은 그 의료 인프라를 갖춘 그런 지역도 있는데 한국까지 와가지고 수술을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좀 신기했어요. 이 칠레 분이 한국을 어떻게 알고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감사한 일이죠. 더 열심히 해야죠. 자, 오늘은 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분들에 대해서 가슴 성형에 대한 얘기 나눠봤는데, 뭐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면 제가 또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네.